증거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신탁으로도 이렇게 좀 사기를 쳐요. 신탁으로도. 신탁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실 경매는 들어보셨어도 신탁은 못 들어본 분이 많으실 텐데 경매가 있고 뭐 온비드라고 해서 전자 뭐 자산관리공사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입찰하는 공매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탁 공매라고 해서 조금 다릅니다. 물론 신탁 공매도 온비드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온비드라는 플랫폼을 불려서 그냥 진행하는 것뿐이고요. 사실 신탁은 좀 다른 업종이에요. 다른 그 종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매는 법원에서 현장에 가서 또는 대리인이 가서 진행하는 게 경매고 공매는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입찰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인데 원래는 국가의 세금이나 이런 체납 세금 관련된 걸 처리하기 위해서 원비드가 원래 진행하지만 부가적으로 이런 데서 진행하는 것들을 같이 받아주기도 합니다. 플랫폼으로 사용하시고 이용료 받고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신탁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제일 모르시는 신탁인데 실제 이 케이스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하면 보통 우리가 고시촌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죠. 거기에 새로 지어져 있는 빌라인데 뭐 2동짜리 빌라인데 거기에 이렇게 세입자분들이 전입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일반 건축물도 나중에 됐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들인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여기서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뭐 고시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세자금 대출 받거나 부모님 돈 해서 다 간 분들 물론 다 소중한 돈일 겁니다. 다른 아까 전세 사기 당했던 케이스도 다 소중한 돈이지만 그렇게 해서 지방에도 올라와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고 저희가 임장을 가보니까 간혹 뭐 3인 가족 이렇게 그 신혼가족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 물건을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 물건입니다. 건물 깨끗하죠. 노동짜리고 깨끗한 건물이니까 들어왔어요. 주변에서 낡은 건물 중에 깨끗하니까 좋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들어왔을 거예요. 좀 언덕백에 있지만 불구하고 주차장도 있고 이게 다 세입자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세입자가 문제 있는 세입자들입니다. 문제가 된. 등기부등본을 들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 해당 건물에 우리가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201호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소유권의 갑부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자 유땡땡 사실 이름을 다 거론하고 싶은데 이게 좀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거론을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이 주소는 확인하실 수 있다면 볼 수 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도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이 건물을 다 지으면서 아까처럼 다 지으면서 이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세입자들한테 임대를 준 거죠. 아까 이 많은 세입자들한테 다 임대를 준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는 신탁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탁이라는 게 좀 처음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여기도 그럴 거여서 말씀드려요. 신탁이라는 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신탁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드리자면 신탁은 보통 여러분 청약을 하거나 아파트 이런 거 할 때 신탁사 통해 뭐가 청약금을 걸고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신탁을 하는 이유는 시공이나 시행했던 분들이 그럴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됐을 때도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신탁사 통해서 관리를 하고 관리와 처분에 대한 걸 맡기거든요. 다시 한번 신탁이라는 거는 내가 보통 이런 신탁을 하는 이유는 이 물건에 대해서 이 건물 지은 분들을 대출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신탁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그냥 근저당으로 대출하는 것도 방법인데 신탁을 통하면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면 신탁을 하면 우리가 경매에서 배웠던 수익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임대차 금액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출을 더해줘도 되는 거고 신탁이 또 감정을 좀 높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매매 시세보다. 그러니까 대출 시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아서 돈을 작게 들여서 공사할 수 있거나 비용을 작게 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신탁을 해요. 근데 이 소유자로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수탁자, 말 그대로 내가 맡기는 사람은 위탁자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위탁한다 그러죠. 맡기면 위탁자입니다.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 제가 김기환입니다. 김기환이 맡기면 저는 위탁자예요. 이게 받아서 관리하는 이 수탁자 보통 신탁사라고 하는데 뭐 생보신탁, 교보신탁, 무궁화신탁, 아시아신탁 뭐 이런 신탁사들이 있어요. 그걸 관리하는 업체가 신탁사, 수탁자 받아서 처리한다. 받을 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 진짜 한문이 받을 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한문 잘 모르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맡기는 사람은 위탁자, 소유자가 위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자가 위탁자 맡기는 사람, 받아서 처리해주는 회사가 수탁자, 신탁사, 그리고 실제 대출을 해주는 데가 수익자라고 합니다. 수익자라고 해서 은행 근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여기서는 수익자라고 표현합니다. 수익증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수익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근저당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용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탁에서는 수익자, 수익증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상 대출해준 근저당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이 소유자가 신탁에 맡기는 순간 이 물건은 이 소유자권이 아니라 수탁사가 관리하는 물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이 이 등기부등본을 내밀고 여기 보세요. 제가 유某某제 소유자 맞죠? 그러니까 저랑 계약하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계약했던 모든 분들은 정상적인 권리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분들이 정상적인 계약을 하려고 했었으면 누구랑 이 수탁자, 신탁사랑 계약을 했어야 돼요. 그것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이 사람과 했던 것들은 하나도 인정을 못 받아요. 이런 한 푼도. 이분들이 다 2억, 3억 이런 분들로 다 이렇게 2억 이상의 금액들을 이 많은 20여 명의 세입자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셨더라고요. 전세로. 그거를 하시려면 수탁사랑, 신탁사랑 했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보호받을 수 있고
등기부 등본에 여기 을구에도 이렇게 표시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임차금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무도 없으세요. 그대로 말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20명 모두가 안타깝죠. 네, 소유자한테 다 돈을 준 거죠. 돈을 소유자한테가 아니라 수탁사한테 줘서 수탁자가 다시 소유자한테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소유자한테 다이렉트 준 거는 신탁이 된 이후에는 인정이 안 돼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아무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2억씩 20명이면 40억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돼서 뭐 고소하고 고발해서 뭐 구속되고 이런 게 했지만 구속되면 뭐 하겠어요. 이미 돈 다 써버렸으면 자기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안타깝게 이분들이 다 아까 전에 고시 뭐 이런 거 공부하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뭐 집단으로 뭐 또 하자 그러고 이슈도 나고 뉴스에도 한번 잠깐 나왔더라고요.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법적 보호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언젠가 뭐 다 뭐 이분들 중에서는 뭐 다양한 일을 하시겠죠. 뭐 고시가 돼서 진짜 뭐 판사나 검사나 뭐 다양한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나이 들어서 속은 것도 아니고 어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이렇게 몰라서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쉽지만 우리가 20살이 넘은 성인이 되는 이후에는 몰랐다는 얘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지만 몰랐다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처리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아픈 부분을 본인이 겪을 수밖에 없고 이분들은 경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지만 공매나 신탁은 인도명령 제도는 없고 명도 매번에 소송 통해서 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다 나가셔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아마 이사비 정도 좀 받아서 나가는 정도 수준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런 것이 나오면 여러분 앞으로 이것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소유자라고 적혀 있지만 수탁자가 나오고 신탁 원부라는 말이 나오는 이 시점에는 무조건 등기부등본에 이게 안 나와요. 등기소 가서 신탁 원부라는 걸 띄워야 돼요. 그래야 거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수탁사, 이 신탁사에 걸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탁사랑 통해서 계약을 하셔야 내가 그 금액을 계약, 뭐 전세든 매매든 모든 거에 지킬 수 있다. 그 외에 이 사람과 한 모든 거는 하나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게 좀 말하면 그렇지만 신탁한테 맡기는 순간 이 소유자는 이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내 거지만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물건이 된 거예요. 노래회사 가사에도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어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내 거인 것 같지만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물건인 거예요. 풀려면 이걸 없애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탁을 하는 이유는 담보 신탁하는 이유는 대출 더 받기 위해서거든요. 그 말은 대출 갚으면 되는데 일반 은행에서는 이만큼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럼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못 갚아요 보통. 그리고 나서 자기 것처럼 계약을 해버려요. 그럼 이거는 보호를 못 받고 또 이 돈들을 대부분은 딴 데 또 써버리세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분이 구속이 되고 안 되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의 피땀 어린 2억 3억에 내 전세자금이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돈, 내 신혼살림 돈이 다 날아가게 됐는데요. 이 20명의 분 모두가 이분 모두는 다 성인들이신데 임차 전입까지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확정일자도 받으셨겠죠. 집주인과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아무런 권리가 없다. 신탁이 된 후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신탁사와 통하지 않은 것.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이 부분에 대했을 때는 이 신탁사 통해서 확인하시고 신탁 원부까지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이상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주변에도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사실은 안타깝지만 부동산에도 모르신 데가 많아요. 신탁을 모르신 데가 많아요. 부동산이 해줬다고 해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없어요. 부동산이 책임이 있지 않겠냐, 뭐 물어주면 되지 않겠냐, 보증보험이 있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보증보험이라는 게 잘 보시면 1년 안에 뭐 1억 정도 수준이에요. 1년 안에. 전체 사고가 났을 때 1년 안에 물어주는 게 보증보험 안에 정말 다 인정되고 책임이 확실하다고 할 때 이렇게 20명만 돼도 벌써 40억인데 1억에서 분배해봤자 돈이 나오기도 않겠지만 100% 나온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얼마 되지도 않겠죠. 소용없어요. 그리고 뭐 그분이 뭐 고의적인 책임이 없다면 사실상 뭐 책임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을 통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 부동산이 했으니까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도 근저당이 있는데도 부동산들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문제 생겼다는 인천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보증보험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으나 몇백 명이 아파트 전체가 한 동이 뭐 100세대가 나왔다는데 그거 1억 보증 그 보험이 다 나온다 한들 100세대가 100억이면 뭐 얼마를 받겠습니까? 100분의 1? 100만 원? 아쉽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경매를 꼭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지키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매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탁까지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반대로 말할게요. 그래서 신탁 물건 같은 거를 거꾸로 저희 또 사이트에 이렇게 신탁 물건들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런 물건들 나오는 것들을 신탁사들이 나온 것 중에 다 모아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물건들 중에 괜찮은 물건들이 있어서 잡게 되시면 저도 이제 잡았지만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한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들로 되기도 합니다. 왜? 거꾸로 경매만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공매만큼도 몰라요. 그리고 좀 더 어렵고 자료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누구나 알고 네이버에서 아파트 시세 치면 따다닥 나오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알고 쉬워요. 그건 다 덤비죠. 경쟁률이 높아지는 건 낙찰가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재미가 없어요. 그냥 속된 말로 저희가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좀 어렵고 자료가 없어요. 그렇지만 조사하고 하면 또 사실 주소 맞춰도 웬만한 네이버에서 자료가 다 나오기도 하고 현장 가서 봤더니 괜찮고 또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첫 번째로 감정가가 좀 높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빨리 떨어져요. 경매는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공매는 실제 물건을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공매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지면 한 달에 한 40% 50%까지 떨어져요. 한 달 안에 짧은 기간에 빨리 끝나요.